평생 꿈꿔온 결혼식.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왼팔에 알 수 없는 문신이 있었다. 결혼식 날 낯선 남자가 아버지를 향해 낯선 이름을 불렀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이 결혼 절대 못합니다. 외침이 터졌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 한 장이 진실을 드러냈다. 내가 알던 아버지는 수배 중인 사기꾼이었다. 행복해야 할 나의 결혼식은 한순간에 파국을 맞았다. 이른 봄날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공간을 가득 채우던 순간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김민준과 나의 결혼 준비는 마치 한 폭의 정교한 그림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흘러갔다. 셀 수 없이 많은 웨딩 잡지를 밤늦도록 뒤적이며 꿈꿔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시간들이었다.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의 웨딩드레스를 처음 입어보던 날의 벅찬 감격, 거울 속 나의 모습은 평생을 기다려온 신부의 모습 그 자체였다. 부드러운 원단이 피부에 닿는 감촉, 섬세하게 수놓아진 비즈의 반짝임,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꿈의 조각이었다. 김민준과 함께 신혼집에 놓일 소파의 색깔을 두고 투닥거리던 즐거운 신랑이 서로의 눈을 깊이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그 모든 찰나들. 모든 기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내 삶은 이제 막 움트는 봄꽃처럼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했다. 나의 미래는 빛으로 가득 찬 한없이 포근하고 안전한 미지의 세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웨딩 플래너와의 미팅도 순조로웠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씩 실현되어 갔다. 결혼식장은 화려한 꽃으로 장식될 예정이었고 피로연 음식은 최고급 호텔 셰프가 담당하기로 했다. 하객 명단을 작성하며 김민준과 나는 행복한 미소를 나눴다. 우리의 사랑을 축하해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는 시간은 그 자체로 축복이었다.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는 일도 신혼여행지를 정하는 일도 모든 것이 즐거웠다. 우리는 발리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에서 보낼 시간을 상상하며 설렜다. 주변의 모든 이들은 우리의 만남을 운명이라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축복했다. 오래된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미소와 함께 우리의 청첩장을 받아들였고 직장 동료들은 우리의 로맨스를 두고두고 회자하며 부러워했다. 그들의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덕담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꿈처럼 보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토록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었다. 세상은 오직 우리에게만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는 듯 했다. 차가운 겨울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낸 싱그러운 봄처럼 내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따스한 계절이 찾아온 것만 같았다. 꽃봉오리가 터지듯 나의 삶 또한 행복으로 만개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듯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순조로웠다. 회사에서도 모두가 내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팀장님은 특별히 반차를 내주시며 웨딩드레스 피팅에 다녀오라고 하셨다. 동료들은 깜짝 브라이덜 샤워를 준비해 주었다. 회의실에 모였을 때 갑자기 불이 꺼지고 케이크와 함께 모두가 축하 노래를 불러주던 그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준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김민준도 그의 직장에서 비슷한 축하를 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전화로 그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었다. 양가 부모님들 또한 우리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나누었다. 김민준의 아버지 이태식과 어머니 최정유는 늘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로 우리를 감쌌다. 그들의 눈빛에는 며느리가 될 나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꾸려갈 삶에 대한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다. 나의 아버지 한성우와 어머니 강미정 또한 더없이 흡족한 표정으로 사위가 될 김민준을 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감이 가득했다. 상견례 이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두 집안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시끌벅적하면서도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오가는 안부 속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녹아 있었다. 모든 순간이 평화로웠고 모든 계획이 순조로웠다.
우리의 결혼식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양가의 화합을 상징하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 평화롭고 완벽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단 한 점의 티끌도 단 하나의 그늘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상견례 날이 기억난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난 양가 부모님들은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친해지셨다. 이태식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와 골프 이야기로 한참을 이야기하셨고 최정윤 어머님은 우리 어머니와 자녀 교육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정말 잘 맞는 가족이 되겠다는 확신을 했다. 식사 후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속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그 사진은 지금도 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한 조각 저편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미세한 균열이 아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려 했던 작은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 한성우는 그 모든 행복한 순간들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깊은 긴장감에 사로잡힌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아련했다. 마치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으며 종종 초점 없는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다.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중에도 아버지의 시선은 주위를 맴돌거나 혹은 바닥을 향했다. 마치 언제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듯 그는 주위를 끊임없이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의 왼팔은 유독 자주 아버지의 손길을 받았다.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리거나 때로는 팔뚝을 가볍게 쓸어내리곤 했다. 그 동작은 지극히 사소했지만 내 눈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담고 있는 듯 보였다. 마치 중요한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쓰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길은 마치 뜨거운 것을 감추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 미세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작은 의문의 조각으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결혼 준비로 피곤하신 거겠지,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불편하신 거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행동은 점점 더 눈에 띄었다. 특히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있을 때면 아버지의 불안함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주 화장실에 다녀오셨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어머니께 여쭤봤지만 어머니는 그저 긴장하시는 것 같다고만 하셨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결혼식 리허설을 마치고 김민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저녁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거리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이어졌다. 그때 아버지는 앞서 걸으며 잠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답답함을 덜어내려는 듯 그는 팔을 들어 올리며 동시에 셔츠 소매를 조금 걷어 올렸다. 그 찰나의 순간 셔츠 아래 숨겨져 있던 그의 팔뚝 한 부분이 내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희미해진 문신의 흔적이었다. 피부 속 깊이 새겨진 듯한 그 문양은 얼핏 보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거칠고 투박한 선들이 얽혀 만들어진 그 문양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마저 품고 있는 듯했다.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인위적인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다시 소매 아래로 사라져버렸다. 그 짧은 순간의 노출은 내 마음에 작은 물음표를 남겼다. 아버지는 문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29회를 살면서 알아온 나의 아버지는 한결같이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의 사람이었다. 그의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신의 흔적. 행복감으로 충만했던 내 세상에 아주 미묘하고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듯 내 마음속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다. 그저 피곤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었지만 그 의문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을 맴도는 그 희미한 문신의 형상이 선명해지는 듯 했다. 결혼을 앞둔 딸의 행복한 꿈에 들이운 작은 얼룩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의 불안정한 태도가 내 행복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김민준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팔에 문신이 있는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대수일까? 김민주는 그저 웃으며 넘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문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그것을 숨기려는 태도, 그 필사적인 모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그렇게 감추려는 걸까? 왜 그렇게 긴장하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세요? 요즘 계속 왼팔을 만지시던데. 아버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내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냥 좀 결리는 것 같아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다. 억지로 지어낸 미소였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져갔다. 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어머니, 아버지 팔에 문신 있으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문신?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문신이 있을 리 없잖아. 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나 확고했다. 나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다. 하지만 분명히 봤다. 그 희미한 문양을. 나는 혼란스러웠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전날 밤 우리는 모두 아버지 집 거실에 모였다. 내일 있을 결혼식 동선과 축가 순서 그리고 주례사에 대해 최종 점검을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김민준의 아버지 이태식과 어머니 최정윤, 그리고 나의 어머니 강미정, 김민준과 나는 모두 들뜬 표정으로 행복한 기운을 나누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 강미정이 정성껏 준비한 진수성찬이 가득했다. 노릇하게 구워진 갈비찜과 갖가지 색깔의 전, 그리고 따끈한 잡채까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거실을 향긋하게 채웠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다. 모두가 즐거워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의 아버지 한성우는 여전히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시선은 자꾸만 자신의 왼팔을 향하는 듯 했다. 마치 그 팔에 커다란 짐이라도 들려있는 듯 그의 자세는 늘 부자연스러웠다. 그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할 때마다 나는 그 노력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도 가족들의 웃음꽃 피는 대화가 오가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왼팔은 늘 어딘가에 가려져 있거나 그의 손으로 감싸져 있었다. 왼손으로 물잔을 들 때조차도 오른손으로 팔뚝을 감싸는 듯한 과도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다가도 그가 셔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린 채 음식을 먹다가도 소매가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면 그는 즉시 아무렇지 않은 척 소매를 내려오는 것을 신경 쓰는 듯 보였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왼팔의 소매 끝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그 팔에 어떤 치명적인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양 온몸으로 그것을 가리려는 듯한 필사적인 태도였다. 그의 평소 성격이라면 결코 보이지 않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이 점차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의 초조함이 마치 전염병처럼 내게도 스며드는 듯 했다. 내 안의 의구심은 점차 선명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김민준의 어머니 최정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한성우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온화했다. 성우 씨, 이 잡채 정말 맛있죠? 제가 아까부터 팔을 자꾸만 만지작거리시던데 혹시 어깨라도 불편하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결혼 준비로 힘드셨을 텐데.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말과 동시에 아버지의 팔에 가볍게 손을 대려 했다. 그 순간 한성우는 마치 뜨거운 불꽃에 닿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최정윤의 손길을 피하듯 팔을 빼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듯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피어났던 웃음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굳은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닙니다, 정윤 씨.
그저 어깨가 좀 뻐근해서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묻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최정윤의 시선을 회피하며 테이블 아래로 향했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얼어붙은 듯한 나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평소 같았으면 최정윤의 다정한 말에 재치 있는 농담으로 응수하며 분위기를 더욱 유쾌하게 만들었을 나의 아버지였다. 그는 늘 유머러스하고 여유로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사소한 걱정에도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하며 당황하는 모습은 내게 강렬한 의아함을 안겨주었다. 김민준 역시 그 순간 아버지의 행동을 잠시 주시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어머니 최정윤의 안부를 묻는 대화에 집중했다. 어쩌면 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 순간의 어색함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결혼을 앞둔 딸로서 아버지의 불안한 모습을 모른 척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내 행복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눈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왼팔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어떤 답이 있을 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행동은 그날 밤 내내 이어졌다. 그는 계속해서 왼팔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고 소매 아래로 언뜻 비치는 문신의 흔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셔츠 사이로 살짝살짝 드러나는 그 문양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꽤나 정교하게 새겨진 그러나 오랜 세월의 빛이 발의 그림자처럼 희미해진 어떤 상징적인 형태였다. 고대의 부족 문양 같기도 하고 어떤 조직의 표식 같기도 했다. 검푸른 색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그 형상은 뚜렷하게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마른 팔뚝에 새겨진 그 문신은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평온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위화감을 풍겼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의 커다란 질문으로 자리 잡았다. 아버지가 왜 문신을 숨기려 하는 걸까? 그 문신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나의 결혼을 축복하는 이 행복한 순간에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어떤 비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밤은 결혼 전날의 설렘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의구심으로 채워졌다. 불길한 예감은 아니었지만 분명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아버지가 숨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의문은 짙은 안개처럼 내 마음을 에워쌌다. 나의 완벽했던 결혼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작될 수 있을까? 문신은 마치 나에게만 보이는 작은 경고등처럼 느껴졌다. 결혼식 당일 아침 신부 대기실은 활기찬 소리와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로 수많은 손길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꽃향기와 화장품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거울 앞에 앉아 나의 얼굴에 마지막 손길이 더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정교한 붓질이 눈가에 부드럽게 스쳤고 헤어스타일리스트의 손에서 나의 머리칼은 우아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나의 눈동자에는 벅찬 설렘이 가득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어제 밤부터 시작된 미세한 불안감이 작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한성우의 왼팔 문신 그리고 그가 숨기려 애쓰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오늘은 나의 생애 가장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어야 했다.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진정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단지 긴장하셨을 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랑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내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로 향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거울 속의 나를 응시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섬세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비즈 장식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평생을 꿈꿔왔던 이 순간에 나는 완벽한 신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쩐지 미세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김민준의 친구들이 축가 연습을 위해 기타를 들고 신부 대기실 문 밖을 서성였다. 그들의 유쾌한 웃음소리와 경쾌한 기타 선율이 대기실 안으로 흘러들어와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듯했다. 한 친구는 익숙한 멜로디를 흥얼거렸고 다른 친구는 테이블 위 대기실 직원들이 준비해둔 시원한 물컵을 들고 장난스럽게 흔들고 있었다. 그들의 해맑은 모습은 나의 불안감을 더욱 이질적으로 만들었다. 어머니가 대기실에 들어오셨다. 딸아,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나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그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나의 아버지 한성우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 밤과 같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안심시키려는 듯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떤 초조함이 그의 눈빛에서 읽혔다. 나는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살짝 움츠러든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는 내 옆으로 다가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이면에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축복 이상의 어떤 무게였다. 아빠, 괜찮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 딸 결혼식인데 아빠가 안 괜찮을 리 있겠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두려움? 후회? 아니면 죄책감? 나는 알 수 없었다. 김민준의 친구들이 마침 신랑 김민준을 찾으러 간다며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던 한 친구가 들고 있던 물컵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다. 컵 안에 시원한 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내리려는 찰나였다. 나는 저절로 작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아버지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 컵을 막으려 했다. 그의 행동은 한순간에 일어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젖을까 염려한 듯, 혹은 바닥이 미끄러워질까 걱정한 듯, 그는 재빠르게 팔을 움직였다. 아버지의 손이 물컵을 잡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짧은 순간 아버지의 셔츠 소매가 위로 크게 걷어 올라갔다. 나의 시선은 그 움직임을 따라갔고 그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이 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희미하게만 보였던 그 문양은 이제 명확한 윤곽을 드러내며 나의 시야에 박혔다. 짙은 검푸른 색깔은 오랜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피부 깊숙이 새겨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장난스럽게 그려진 그림이 아니었다. 어떤 의미를 지닌 듯한 복잡하고도 거친 선들로 이루어진 기묘한 형태였다. 마치 오래된 신화 속 부족의 상징 같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은밀한 조직의 표식 같기도 했다. 그 문신은 아버지의 평온하고 다정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잊으려 애썼던 그 불길한 이미지가 다시금 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나의 마음은 다시금 미세한 불안감으로 출렁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긴 것만 같았다. 문신의 형태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이 어떤 기하학적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그 안에는 숫자 같은 것도 보였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새겨진 표식이었다. 아버지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신부 대기실 문이 활짝 열리며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김동현이었다. 그는 로비에서 지인과 대화 중이었던 듯했고 마침 대기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아버지의 팔을 향해 있었다. 김동현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꿈에서나 보던 유령을 마주한 듯 그의 눈동자는 휘둥그레졌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숨을 들이쉬는 듯한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김동현은 누구였을까? 왜 아버지의 문신을 보고 저토록 놀라는 걸까? 나의 의구심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파동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식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김동현의 경악에 찬 시선이 아버지의 문신에 그리고 이내 아버지의 얼굴에 고정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 시선은 단순한 발견을 넘어 어떤 깊은 과거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김동현은 중년의 남자였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마침내 목표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나에게 보여주었던 애써 지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공포가 그의 표정을 지배했다. 그의 눈동자는 김동현과 마주치자마자 크게 흔들렸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빠르게 자신의 왼팔 소매를 끌어내렸다. 그의 손길은 다급했고 몸짓은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감추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의 등에서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더 경직되어 보였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했다. 아빠, 나는 아버지를 불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대기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일어날 수도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어디 가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동현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끈질기게 아버지를 뒤쫓았다. 나는 김동현의 표정에서 경악과 함께 강한 확신을 읽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 했다. 신부 대기실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기에 그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성우, 아니 한동식? 그 이름은 낯설었다. 내가 29회를 살면서 알아온 나의 아버지는 늘 한성우였다. 한동식이라니 그건 누구의 이름일까? 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김동현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나의 모든 불안감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마치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듯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틀리며 나의 의욕은 증폭되었다. 한동식.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버지의 다른 이름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닮은 다른 사람인가? 하지만 김동현의 확신에 찬 눈빛은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의 공포에 질린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식장 복도를 가로질러 사라지려 했다. 그의 걸음은 점차 빨라졌고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급박해 보였다. 그는 붐비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어디론가 향하는 듯 했다. 하지만 김동현은 끈질기게 그의 뒤를 따랐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조각을 마침내 찾으려는 사람처럼 혹은 오랫동안 쫓던 대상을 마침내 발견한 사람처럼 집요하게 아버지를 따라갔다. 그들의 모습은 신부 대기실 앞에서 멀어져 가는 뒷모습으로 보였다. 아버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더 경직되어 보였다. 김동현의 표정에는 확신에 찬 의심이 서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향한 강한 추적 의지를 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실이 연결된 듯 했다. 나는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웨딩드레스가 너무 무거웠다.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나를 붙잡으며 말했다. 신부님, 지금 일어나시면 안 돼요. 머리가 흐트러져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아버지와 김동현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그들의 쫓고 쫓기는 듯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행복과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할 결혼식 당일, 나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아버지의 문신, 그리고 낯선 김동현이 부른 한동식이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의 조각들처럼 흩어져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버지는 왜 김동현을 피하려 하는 걸까? 김동현은 왜 아버지에게 낯선 이름을 부르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과거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 모든 의문들이 나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가 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딸아, 무슨 일이니? 왜 그래?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아빠가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빠를 한동식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한동식?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그 이름을 처음 듣는 것 같았다.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결혼식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지만 나의 마음속은 이미 예측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삶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읽힌 공포와 김동현의 확신에 찬 눈빛은 내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했다. 나는 불안한 시선을 거울 속 나의 모습에서 떼지 못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워 보였다. 나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나의 온몸을 감쌌다. 이 결혼식은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나의 꿈 같던 결혼식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와 김동현의 미스터리한 추격전은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나의 결혼식에 드리워진 가장 어두운 전조처럼 느껴졌다. 나의 마음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지만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코디네이터가 들어와 말했다. 신부님, 이제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신랑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로 간 걸까? 김동현은 아버지를 찾았을까? 그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식을 진행해야 했다. 나는 일어났다. 드레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내 마음속의 불안이었다. 나는 천천히 대기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식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눈은 오직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입장 음악이었다. 나는 혼자서 식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아버지 없이 버진 로드 앞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보았다. 문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은 눈부셨고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심장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발걸음을 내딛기 직전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벅찬 감정, 동시에 어제와 오늘 아침 내내 나의 마음을 짓눌렀던 불안감이 미세한 균열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의 웨딩드레스는 주변의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로 나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망설임을 담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조금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와 팔을 내밀었다. 따라가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그의 팔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우리 딸 결혼식인데 괜찮아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옆에서 나를 잡고 선 아버지 한성우의 손길은 따뜻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듯 보였으나 나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옅은 초조함이 포착되었다. 식장 안은 수많은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축복과 기대로 가득 찬 시선 속에서 나의 마음은 더욱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나의 손을 한 번 더 힘주어 잡았다. 그러나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은 오히려 나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우리는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걷기 시작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식장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이 모든 것이 꿈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름다운 꽃 장식, 은은한 촛불, 그리고 저 멀리 나의 김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 같았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하객들 사이를 훑었다. 김동현이라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혹시라도 보일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그의 등장은 내게 강렬한 의구심을 남겼고 그 의구심은 이제 결혼식의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도 쉬이 가라앉지 않는 미세한 파문이 되어버렸다. 나의 발걸음은 우아하게 이어졌지만 마음속은 물 위에 잔물결이 이는 듯이 흔들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버지의 손은 더욱 떨렸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변의 하객들은 우리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우리는 마치 죄수가 단두대로 걸어가는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다. 아름다운 웨딩 마치였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것이 장송곡처럼 들렸다. 민준의 듬직한 뒷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의 불안감은 잠시나마 잊히는 듯 했다. 그의 따뜻한 손은 나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안정을 주었다. 우리는 나란히 줄의 단상 앞에 섰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는 신성한 의식을 앞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고 나의 마음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 했다.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사랑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도 사랑해요. 나는 대답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례사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이제 의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객석에 앉아있는 나의 아버지를 흘끗 보았다. 그는 다른 하객들과 달리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식장 뒤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고 손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팔 소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깊은 초조함이 읽혔다. 그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은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의 시선은 아버지가 바라보던 식장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낯선 김동현이 서 있었다. 그는 식장의 가장자리에 서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축복하는 미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의미심장한 의도를 품고 있는 듯한 싸늘한 미소였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있는 듯 보였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시선은 끈질기게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내게 강렬한 불길함을 안겨주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식장 안에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나의 심장을 조여왔다. 김동현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봉투 같았다. 그는 그것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나는 불안했다.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따뜻하고 엄숙한 목소리는 결혼의 의미와 부부의 서약을 강조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혼인 서약을 낭독했다. 민준의 눈빛은 한없이 다정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나를 향한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의 마음은 다시금 행복감으로 충만해지는 듯 했다.
이대로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는 서약을 읽었다. 나 이수지는 김민준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민준도 같은 서약을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 주례사가 단호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의 결혼을 방해할 만한 어떠한 사연이 있다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그 질문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식장 안을 가득 채웠다. 나의 심장은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거의 핏기 없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는 마치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듯 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이 질문은 한성우에게 그리고 나에게 가장 불길한 전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식장 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주례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고요함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길게 느껴졌다. 경건하고 아름다워야 할 이 순간 나의 마음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와 김동현의 싸늘한 시선이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침묵은 곧 깨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나의 온몸을 감쌌다. 나의 심장은 너무나 격렬하게 뛰어서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다. 민준의 손을 잡은 나의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주례사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다. 나는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 순간 식장 뒤편에서 마치 천지를 뒤흔들 듯한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졌다. 이 결혼 절대 못합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강렬해서 나의 몸은 저절로 크게 움찔거렸다.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그것은 김동현의 목소리였다. 그의 외침은 아름다운 웨딩 마치를 순식간에 깨트리는 파열음과 같았다. 나의 눈은 커다랗게 휘둥그레졌고 나의 심장은 멎는 듯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나의 결혼식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식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누구야? 미친 사람 아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준이 나를 보호하듯 내 앞을 가로막았다. 주례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김동현을 바라보았다. 경호원들이 김동현을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김동현은 그들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김동현은 빠른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확신이 서려 있었다. 하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터져나왔다. 저게 무슨 소리야, 누구야 대체? 그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김동현과 우리에게로 번갈아 향했다. 나의 아버지는 자리에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허공을 응시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당신 저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민준의 아버지 이태식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동이오?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김동현은 멈추지 않았다. 김동현은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 들린 사진으로 향했다. 흐릿했지만 그 속의 인물은 분명 나의 아버지였다. 젊은 시절의 한성우.
그의 팔뚝에는 전날 밤 그리고 오늘 아침 내가 보았던 그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아버지는 젊었다. 아마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는 아버지의 미소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더 거칠고 더 날카로운 느낌이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 외에도 낯선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은 아버지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들의 옆에는 작은 어린아이가 서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은 지금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것은 분명 가족 사진이었다. 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나는 저 여성을 알지 못했다. 저 아이도 알지 못했다. 내가 29회를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나의 가족 사진 속에 저들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여성은 아름다웠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는 남자아이로 보였다. 대략 5살쯤 되어 보였다. 그 아이도 웃고 있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 저들은 누구인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 아래에 쓰여진 글귀였다. 글귀는 오랜 시간이 지나 흐릿해졌지만 나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수배 중인 사기꾼 한동식, 숨겨진 가족 사진. 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한동식. 그 이름은 김동현이 아버지에게 불렀던 낯선 이름이었다. 수배 중인 사기꾼이라니. 숨겨진 가족이라니.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의 심장은 피를 토하듯이 아파왔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김동현이 소리쳤다. 이 사람은 한성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한동식. 15년 전 수십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범죄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식장을 뒤흔들었다. 하객들이 술렁거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의 경악에 찬 탄식과 웅성거림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여기저기서 비난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나의 어머니 강미정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민준의 부모님 이태식과 최정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최정윤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격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이태식은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거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태식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을 사기꾼의 딸과 결혼시키려 했단 말이오. 최정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믿다니. 그들의 분노는 나에게도 향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의 옆에 서 있던 김민준의 얼굴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가 사진을 보았다가 이내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손은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우리의 행복한 결혼식이 한순간에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그는 믿을 수 없어 하는 듯 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의 몸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흔들렸다. 나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다. 행복해야 할 나의 결혼식이 가장 비참하고 충격적인 폭로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나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 혼란,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민준아. 나는 그를 불렀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아무것도 몰랐다. 나도 방금 알았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식장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다. 김동현이 소리쳤다. 도망가지 마시오. 15년 동안 도망쳤잖소. 이제 끝이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다.
하얀 드레스가 더럽혀지는 것 같았다. 나의 꿈도 나의 행복도 모든 것이 더럽혀졌다. 민준이 나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힘이 없었다. 식장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하객들의 소리, 부모님들의 울음소리, 경호원들의 고함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나를 짓눌렀다. 나의 결혼식은 이렇게 끝나버렸다. 악몽처럼.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식장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새하얀 드레스 자락이 더러운 바닥에 쓸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이미 나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으니 드레스 한 벌쯤 망가지는 것이 대수겠는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드레스를 적셨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많은 시선이 나에게, 그리고 한성우에게, 강미정에게, 그리고 김민준에게 꽂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그 시선들은 동정심보다는 날카로운 비난과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았다. 드레스가 무거웠다. 처음 입었을 때는 천사의 날개처럼 가볍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죄수의 족쇄처럼 무겁기만 했다. 나는 그 무게에 짓눌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주변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왜곡되어 들렸다. 내 옆에 서 있던 김민주는 더 이상 나의 손을 잡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얼어붙은 듯 한성우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어린 충격과 배신감은 나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굳게 쥔 주먹이 그의 마음속 분노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그런 깊은 상처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웠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와 나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 영원히 쓸 수 없는 페이지가 되어버린 듯 했다. 민준아.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배신감만이 가득했다. 그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식장 안은 고성이 오가는 전쟁터로 변했다. 이태식은 얼굴이 시뻘개져 한성우를 향해 격렬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극도의 분노가 실려 있었다. 어떻게 감히 이런 기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기꾼의 딸과 결혼을 시키려 했다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를 꿰뚫었다. 최정유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뱉으며 강미정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이 강미정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엄청난 비밀을 숨길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녀의 격앙된 목소리는 식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 속에 담긴 허탈감은 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사기꾼의 딸. 그 말이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사기꾼의 딸이었다. 29년 동안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완벽한 아버지였다. 다정하고 자상했다. 나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의 사랑마저 거짓이었단 말인가? 강미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최정윤의 손길에 힘없이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넋이 나간 듯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남편의 추악한 비밀에 그녀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떤 말도 내뱉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울음소리마저 삼키는 듯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마저 숨기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도 몰랐을 것이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아버지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머니도 공범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가족 모두가 사기꾼 일가로 낙인 찍힐 것이다. 나는 그 생각에 더욱 절망스러웠다. 수많은 하객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다. 일부는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웅성거리며 서로에게 속삭였다. 아름다운 꽃 장식과 은은한 촛불은 이제 비극적인 장면을 더욱 극적으로 연출하는 배경이 될 뿐이었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은 파국을 맞이했고 나의 세상은 순식간에 암흑 속에 잠겼다. 발밑에서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의 29회의 삶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단 말인가? 눈앞의 모든 풍경은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들처럼 빛을 잃고 부서져 내렸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저 신부 불쌍하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겠지. 아니야, 알고 있었을 거야. 사기꾼 가족이잖아. 그들의 말은 화살이 되어 나를 찔렀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한성우는 여전히 단상 앞에서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백지 같았다. 공포와 체념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김동현은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한 듯 보였다. 나의 시선이 그의 손에 들려있던 사진으로 향했다. 젊은 시절의 한성우, 낯선 여인, 그리고 어린아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지금의 나에게는 잔혹한 그림으로 다가왔다. 과거의 행복이 현재의 불행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저 아이는 누구인가? 나에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말인가? 아버지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진짜 가족인가 아니면 가짜 가족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수지는 누구인가?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랑하는 김민중과의 결혼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성우는 나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의 문신, 김동현의 경고, 그리고 사진 속에 숨겨진 가족. 모든 파편들이 한데에 모여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이루었다. 그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해서 나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 했다. 나의 영혼마저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이태식은 경호원들에게 김동현과 한성우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경호원들은 빠르게 움직여 김동현과 한성우에게 다가갔다. 김동현은 순순히 그들의 제지에 따르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한성우를 향해 있었다. 한성우는 저항 없이 끌려나갔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초라하고 나약했다. 그의 등은 한없이 구부정했고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그렇게 나의 아버지는 식장에서 끌려나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사라졌다. 아빠! 나는 소리쳤다. 아니, 소리치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만 벌린 채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기만 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식장은 겨우 소란이 가라앉는 듯 했지만 남아있는 여운은 너무나도 깊었다. 하객들은 삼삼오오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나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나의 아름다운 결혼식은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은 마치 폐허가 된 성 안에 홀로 남겨진 공주 같았다. 빛바랜 꿈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나의 영혼마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하객들이 떠나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불쌍하긴 하지만 사기꾼 집안이라니. 나라면 절대 저 집안과 인연 맺지 않을 거야. 저 신랑 참 안 됐네. 결혼식 당일에 이런 일을 겪다니. 그들의 말은 칼이 되어 나를 베었다. 나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그 칼을 맞을 뿐이었다. 김민주는 결국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고 그는 망설이는 듯 보였다. 우리 사이에 놓인 과거의 진실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쉬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 듯 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그의 표정에는 깊은 번민이 서려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속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와 나의 인연은 이렇게 허망하게 끊어지는 것일까? 나는 그에게 손을 뻗었다. 민준아, 제발. 하지만 그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수진아. 그가 말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나를 두고 떠나갔다. 강미정은 나의 옆에 주저앉아 나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허공을 헤맸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폭풍과 같았을 것이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나에게 따뜻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한 줄기 위로를 얻는 듯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해요?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꼭 껴안았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텅 빈 식장에서 모녀만이 남아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울음소리만이 식장에 울려 퍼졌다. 식장은 완전히 비어갔다. 오직 우리 가족과 몇몇 관계자들만이 남아 있었다. 텅 빈 식장은 더욱 스산하게 느껴졌다. 화려했던 꽃 장식과 반짝이는 촛불은 이제 의미를 잃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으로 느껴졌다. 꿈이라면 제발 빨리 깨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은 잔혹한 현실이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나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상실감이 자리 잡았다.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신부님,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는 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갈아입고 싶지 않았다. 이 드레스가 나의 마지막 행복이었다. 이것마저 벗으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다. 김민주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등은 이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했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었음은 분명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이 파괴된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희망보다는 깊은 체념을 담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일까? 나의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나의 눈은 아직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절망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막막함이 자리 잡았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거울을 보았다. 아름답게 꾸민 신부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죽어 있었다. 생기 없는 인형 같았다. 저것이 나인가? 사기꾼의 딸. 그 낙인이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때 식장 입구에서 한 사람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김동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와 같은 분노나 복수심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뒤돌아서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나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겼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복수가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에게도 이 모든 진실이 마냥 홀가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사건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나의 정체성, 나의 가족, 나의 사랑, 나의 미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한성우의 과거는 나의 과거가 되었고 그의 죄는 나의 짐이 되었다. 과연 이 상처투성이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김민준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 아니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은 이 모든 진실 너머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 결혼식은 나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전환점이 되어버렸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그림자는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닐 것이고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뿐이었다. 나의 길은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드레스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일어나야 했다. 어머니가 나를 부축했다. 우리는 천천히 식장을 빠져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둡고 불확실한 시작이. 하지만 나는 걸어가야 했다. 앞으로. 계속. 완벽했던 결혼식,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충격적인 과거는 한순간에 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무너진 삶 속에서 새로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이 파국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이며 저는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100년 드라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